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리스 교양대학 교수 염상훈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엊그제 새학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10주 차인 이번 주의 강의의 주제는 제2의 지구 탐사기술 2편입니다.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니까 함께 즐겁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이 과연 이 우주에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전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요. 전 시간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지구를 찾는 탐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류의 노력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탐사 과정에 대해서요. 이번 강의 지구 2.0 2편에서는요. 그동안 발견했던 외계 행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행성들 중에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유사한 조건을 지닌 강력한 제2의 지구 후보들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으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로 감상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주망원경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2009년에 발사해서 약 10여 년 동안 인류의 우주 탐사 계획에 많은 공을 세운 케플러 우주망원경입니다. 여기서 2018년 10월에 은퇴한 케플러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를 잇는 테스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영상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두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짧은 애니메이션. 그 주인공은 우주망원경 케플러입니다. 지난달 30일 나사가 케플러의 은퇴 소식을 알리자 SNS엔 케플러를 향한 각국의 작별 인사말이 남겨졌는데요. (2009년 3월) 태양계 너머로 쏘아 올려진 우주망원경 케플러. 행성 사냥꾼이라는 별칭은 케플러의 임무를 말해줍니다. 태양계 너머의 항성과 행성을 감지해야 하는 케플러 망원경의 임무는 자동차 전조등을 켜서 160km 떨어진 곳을 기어다니는 벼룩을 감지해내야 하는 작업에 비유될 정도였지만 우주에 머문 9년 6개월간 케플러는 53만 506개의 항성과 2662개의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태양계 너머에도 항성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으며 그 중엔 물이 흐르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또 다른 지구형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나사는 케플러가 발견한 거주 가능 행성에 가상 관광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지구와는 다른 광합성으로 붉은색 식물이 자랄 거라고 예상되는 케플러 186F. 2015년에 관측한 케플러 452b는 또 하나의 지구, 쌍둥이 지구로 알려지며 세계를 흥분시킨 바 있습니다. 작년엔 우리의 태양계처럼 8개의 행성을 거느린 항성계도 발견했지만 연료 고갈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케플러 망원경.
못다한 임무는 지난 4월 우주로 향한 새로운 우주망원경 테스가 이어받았습니다. A planet-hunting spacecraft that will search for new worlds beyond our solar system. It has been extremely gratifying to see the data come back from the mission and show what we wanted to know, give us the answer. Many stars have planets. A lot of these planets are Earth-sized. That's Kepler's legacy, this new knowledge that we have about planets around other stars. 인류에게 확장된 우주를 선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임무를 넘긴 케플러는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채 임무를 수행했던 태양계 바깥에 남게 되었는데요. 한 유튜버는 그간 케플러가 발견한 모든 항성계와 행성의 궤도, 그리고 행성 온도를 표시한 영상을 제작해 케플러의 업적을 기렸고, 사람들은 우주에 남을 케플러에게 고마움을 담은 따뜻한 작별을 건넸습니다. 지난 10년간 우주를 보는 눈이 되어졌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은퇴를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이 차세대 망원경 테스를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약 350배가 넓어진 시야각으로 제2의 지구를 탐색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각종 장비를 든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우거진 숲을 돌아다닙니다. 평범한 자연 속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있는 곳은 외계 행성입니다. This is wheat. What are the odds of finding human vegetation this far from Earth? 우주에서 제2의 지구를 찾는 영화 속 공상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발사돼 2,3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은퇴를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 외계 행성 탐색 위성 테스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개당 오리온 별자리의 넓이 전체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성능의 광각 카메라를 모두 4대 탑재해 우리가 보는 하늘의 약 85%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테스가 태양계 밖 항성 주변을 도는 약 2만 개의 행성을 찾아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스 임무의 총괄 책임자 조지 리커 미국 MIT 선임 연구원은 대기권을 가진 외계 행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계 행성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가 이주해 갈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무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오는 2020년 발사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구성 성분 등을 밝혀내 정밀 관측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임스 웹은 허블의 뒤를 이을 역대 최대 규모의 망원경으로 테스와 더불어 외계 행성 탐지와 관측의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방 설명해드린 케플러가 찾아낸 제2의 지구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갛고 파랗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무늬가 있는데 전주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케플러가 찾아낸 2,600여 개의 외계 행성 지도입니다. 지금 이 행성 지도를 가지고 지구와 유사한 환경 또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행성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행성은 케플러 10C입니다. 2014년 6월에 발견된 이 행성은요, 지구로부터 약 570광년 거리에 있으면서 지구의 약 17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17배나 되는 커다란 질량 때문에 고질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름은 지구의 약 2.3배이고요. 45일의 공전 주기로 궤도 운동을 합니다. 발견 당시에 가장 거대한 암석 행성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행성은 케플러 22b입니다.
케플러 22b는 케플러 망원경이 활동을 시작한 지 약 3일 만에 백조자리 방향으로 약 600광년 거리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2.4배 정도 크기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약 15% 정도 더 가까운 골디락스 영역의 궤도를 약 290일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표면 온도는 약 22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 2.0의 모델로 유망한 세 번째 행성은 케플러 62f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세 번째라는 것은 소개의 순번이지 등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로 유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행성은 2013년 지구에서 약 1200광년 떨어진 거문고 자리에서 발견되어진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약 1.4배 정도가 되고요. 전형적인 암석형 행성입니다. 케플러 62라는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5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고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 주기는 약 267일이고요. 표면에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생명체가 서식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행성입니다. 정말 지구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행성이지, 그지요? 케플러 69c입니다. 2700광년 거리의 백조자리에서 발견된 슈퍼지구라고 하고요. 지구의 약 1.7배 가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2일의 공전 주기로 태양에서 금성 거리의 궤도로 모 항성을 공전하고 있고요. 나사 측에서는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은 타 행성에 비해서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 크기가 지구 크기와 비슷한 크기여야만 생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행성은 케플러 186f입니다. 2014년 4월 지구에서 약 490광년 떨어진 백조 자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지름은 14,000km로 지구보다 약 10% 정도 크고 이 행성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매우 적당한 온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주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생명체가 서식 가능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물이 존재해야 되고 암석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행성이 물과 암석으로 표면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유사도가 0.64 정도입니다. 지구 유사도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Earth Similarity Index라고 해서 1.0이 바로 지구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1.0이 지구이기 때문에 1.0에 근접한 숫자일수록 지구에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성의 ESI 지수는 0.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0.7, 0.8, 0.9가 되면은 거의 지구와 이제 유사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0.2, 0.3, 0.4 이 정도는 지구와 유사 정도가 한 30%에서 40% 정도 유사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유사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기와 질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환경 상태인데요. 그 환경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대기 및 표면 온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전, 주기 등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준들을 비교 검토해서 지구와 얼마나 유사하냐라는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름다운 행성은 케플러 452b입니다. 케플러 452b는 2015년 7월에 발견되었고요. 그 당시에 제2의 지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약 14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 근처에 있으면서요. 지구 지름의 약 1.6배의 크기고요. 385일의 공전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디락스 존에서 공전을 하고 있고요. 크기와 궤도가 지구와 매우 유사하고 표면 온도 역시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나이는 약 60억 년 정도이고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던 그러한 행성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행성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캡테인 B라는 행성입니다. 2014년 6월에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발견을 했고요. 거리는 약 13광년, 지름은 지구의 약 5배 정도 크고요. 태양계로부터 약 25번째로 가까운 외계 행성입니다. 캡테인 항성계의 구성 행성 중 하나이고요. 행성의 나이는 약 115억 년 정도로 지구보다 약 2배가 넘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고도의 문명이 발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매우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해서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가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행성은 글리제 832c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적 천문조사단에 의해서 2014년 6월에 발견이 되었고요. 지구에서부터 약 16광년 떨어진 인디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의 5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고요. 대기와 물이 존재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와 계절의 변화까지 지구와 유사해서 생명체의 서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성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리제 항성계는 적색 외성 글리제 832를 중심으로 행성 글리제 832b, 글리제 832c 등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 보시지 않나요?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본 적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처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지니고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에 관해서 제2의 지구 2.0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성이라는 것은 언젠가 소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00년 뒤가 될지 100만 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와 똑같이 행성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별은 언젠가 이제 소멸하게 되거든요. 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인류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로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 해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케플러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테스 망원경 등을 이용해서 유사 지구에 대해서 탐색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2의 지구라는 주제를 이제 넘어서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은 외계인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 만화 영화라든지 공상 SF 영화를 보면서 특히 E.T. 같은 거, 그죠? 아마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과연 외계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주에는 최소한 우리 은하에도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생명체를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모든 많은 과학자들이 그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서식 가능한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행성이 우주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계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것이 제가 던지는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에피소드 한 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페르미라는 이탈리아의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천재 물리학자는 노벨상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상까지 받은 페르미가 외계 문명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말에 대해서 유래가 된 표현이 이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페르미가 1950년에 4명의 유명한 물리학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외계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 대해서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페르미는 그 자리에서 방정식을 계산해내서 무려 100만 개의 문명이 이 우주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계산을 해 놓았거든요. 이 천재 물리학자가. 그런데 이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인류 앞에 외계인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서 이러한 말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대체 외계인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이렇게 역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계 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외계 행성은 뭐 E.T.가 살고 있는 게 외계 행성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 이외의 행성은 모두 외계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체가 바로 외계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를 재밌게 이해하고
외계 행성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외계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